2월 1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 합당 논의가 어제 이후로 일단락됐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난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정무와 관련해서 이분에게는 꼭 여쭤봐야 돼서 모셨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시죠? 예.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좀 지난 8월에 네. 박찬대 대표 그때 당 대표 선거 할 예. 때까지 하고 예. 너무 제가 지쳐가지고 사실 그때 예. 온몸이 지쳐가지고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어가지고 네. 그게 좀 쉬고 예. 요새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책을 한 권 들고 오셨어요. 예,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예. 정무적 판단. 예, 예. 예. 이제 여의도에서 예.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무적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법률적 판단도 있고 정책적 판단도 있고 윤리적 판단 이렇게 있는데 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최종적 판단으로서 정무적 판단, 종합적 판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략적 네.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종합 예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모든 사안을 다 네.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토끼를 잡을 때 토끼를 잡을지 말지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토끼를 몰이를 해서 잡을 건지 지켜서 잡을 건지 예. 그럼 그건 누가 잡을 건지 예. 언제 잡을 건지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 것이 종합고려. 종합고려가 이제 정무적 판단인데 예.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판단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있어서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들 제가 제안했던 사안들 네. 그것이 투영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나온 예. 것들을 실증 사례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이제 정부적 판단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정의를 내린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 정의를 내렸고 아, 그다음에 원내 대변인, 당 대변인, 원내 수석,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네. 정무 이실장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말은 많이 하는데 예. 개념적 정의가 없더라고요. 어, 제가 역할에- 개념적 정의까지 다 해서 그렇군요. 예. 사실상 실무 총책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 보면 늘 이렇게 예. 현장에서 실무의 핵심 예. 자리에 계셨는데 드디어 정무적 판단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은 언론들이 합당과 관련된 것이 정무 대참사였다 이런 평가를 오늘 아침 조간들이 쓰고 있어요. 예. 3주간의 진통이었습니다. 한 20일 됐죠? 19일. 예. 19일 했나요? 예. 총 19일이고 이제 차수별로는 이제 3주차. 네. 이제 오늘이 사실상 4주차예요. 그 선언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면 그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또 정무적 판단을 할 때 이번 합당 전체 과정을 어떻게 좀 어디부터 뭐가 꼬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합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 또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 어떤 결과가 되느냐. 네. 이렇게 이걸 먼저 최종 목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최종 목표에 대한 것들은 합당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라든가 우리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목표뿐만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합당을 한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었을 때 이 취지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네. 지방선거 전에 할 거냐? 지방선거 이후에 할 거냐? 총선 전에 할 거냐? 총선 이후에 할 거냐? 네. 이 판단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언제 할 거냐를 추진을 하는 추진체가 네.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냐가 더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도부 아니겠어요? 지도부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방법론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첫째는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표라든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는데 예. 결정의 시기와 지도부 안에서의 공감대, 특히 의원들 안에 국회의원들 안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분열되고 의원들이 불협화음이 나면서 뭐냐면
당원들까지 다 이렇게 갈라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볼 때 첫 번째는 타이밍이 아주 부적절했고 타이밍.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추진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의 치밀성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예.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예.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합당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게 그렇죠. 된 거죠. 예. 그래서 최종 목표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정무 대참사였다 이런 예. 비판이 그건 나온 언론들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예. 거죠. 조국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한 통추, 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주 안에 당무위 추인을 받도록 하겠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을 목표로 해서 연대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그냥 추상적인 연대인지 이거 분명히 해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정치 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한테 그 사과 이거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네.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예, 가장 중요한 것을 시대적 과제를 뭐를 했느냐.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관련돼서 예, 문제가 있으니까 조국 대표는 쇄빙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국가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을 완성한 가운데에서 그 다음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과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었으니까 네. 같이 한번 집을 짓고 더 큰 운동장을 가자. 그러네요. 이렇게 가고 나서 해야 되는 의제 건데 중심으로. 먼저 그렇게 했어야 네. 되는 건데 이것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합당을 가다 보니까 국민들 바라볼 때는 이게 이제 결실이 없는 그렇죠. 가운데에서의 이거 권력 정치적 투쟁하는 거 아니야? 이해관계로 이제 갔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큰 적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 모임은 완충지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돌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네. 지방선거 전에 통합과 합당이 어렵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어제 민주당. 네, 그런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 모임은 예. 이미 지방선거 이후를 위한 준비 모임이 되는 거다. 예, 이거는 선거 이렇게 되는 이후. 거예요. 선거 예. 이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다시 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연대라든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누구를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예. 이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는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고 예. 지방선거 이후에 예, 통합과 연대를 위한 건데 이것도 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당 일정이 예.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차기 당대표 선거로 가잖아요. 8월에 8월에 당대표 선거하면 차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뭐를 물어보냐면 예. 합당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주요 이게 쟁점. 제일 주요 일번 쟁점이란 말이에요. 쟁점. 일단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럼요, 이거를. 그러네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거 연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징적인 것 뭐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가면은 예. 이건 복잡하다. 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미 저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예. 그래서 통합과 연대를 위한 준비 모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대체적인 실무 모임으로서 가는 거고 네. 차기 지도부가 할 수 있게끔 준비 모임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렇게 가야지 다시 여기서 무슨 부분적으로 가서는 예. 더 혼란이 되기 때문에 어제부로 저는 이미 끝났다 이거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정청래 지도부와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청래 지도부가 이미 어제 중단한다고 선언했는데 뭘 했는데. 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준비 모임은 준비 모임인 거예요, 예, 그냥. 아니 어젯밤 최고위에서 뭐 예. 통추를 구성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의총에서- 그거는 통추라고 하는 것은 준비 모임인 거고 네. 준비 모임에서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 연대 예. 연대를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치 협상. 네, 정치 협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예, 얘기는 예. 이미 이제 합당된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되는데 그냥 준비 모임인 거죠. 예. 뭘 준비 모임의 결정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상적인 모임에 불과한 거다. 저는 그렇게 돼서 여기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예를 들면은 뭐 광역단체장 어떻게 할 거고 기초단체장 어떻게 할 거고 광역기초의원들은 어떻게 배치할 저는 거고 그거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나도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냥 그거는 준비 모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가칭으로 해놓고 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지. 예. 그걸 어떻게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체가 누구냐, 지도부가 누구냐, 이 지도부가 할 수 있느냐. 예. 지도부가 지금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네. 어제 부른 이미 이거는 이슈가 끝난 이슈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다음은 뭐냐?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예. 개혁 입법까지 하고 검찰 개혁하고 예. 이것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과가 지금 미완성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그 2주 연속 3차례 국회 입법 속도를 그 비판하고 계세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국제사회 이 질서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 아젠다가 있잖아요. 네. 국정 아젠다의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역대 정부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1년 안에 국정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발한 것 중에 세 가지 큰 맥락 아니에요. 예. 하나가 뭐냐면 검찰 개혁이라고 예. 하는 통해서 국가 정상화하고 예. 또 하나가 경제 회복 아니에요. 경제 예. 회복인데 코스피 5천 했단 말이에요. 예. 그 5천을 넘어서 6천, 7천을 가려면은 제도적 기반이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5천을 갈 수 있는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시대의 산업의 문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I 아닙니까? 네. AI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금 토대를 만들어놔야 5년 안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뭐 1년, 2년 지나가서 그러면 언제 성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법들을 하고 네. 그것이 지금 2월 달 아닙니까? 네. 3월 안에 3, 4월 안에 이것들을 추진을 해야 하반기에 추진이 돼서 이것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한 번 더 평화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외교 성과들을 좀 일궈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 준비를 해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울타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사법부의 지금 판단을 보면 예. 내란의 연속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김건희 이거를 씨가 무죄. 방어선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예. 가장 중요한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당이. 예, 예. 이 당이 지금 좀 시간을 실기했다. 음. 아니 20일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 이걸 검찰개혁 완성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려내고 예. 순차적으로 뭐를 할 건지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내고 네. 그것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내 지도부가 상의하고 네.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서 당정청으로 만들어내야만 1년 안에 성과가 내는 것이지 네. 이 부분적인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네. 저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내란 청산 되지도 않았고 사법부에서 나오는 김건희 씨 관련된 연관자들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고 또 19일 날 지기현 판사가 또 어떻게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할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합당이니 1인 1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신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당 지도부가 네. 이게 저도 이제 지도부에서 오래 네. 저도 이제 소선부터 지도부에서 보면은 당과 당 대표, 원내대표 그 지도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딱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 지도부가 1년, 2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누가 담당할 건가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주어지고 상임위 묶어줘서 이렇게 언제까지 하자라고 예. 하는 부분을 법은 이렇게 만들고 스케줄을 내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예. 야 이렇게 가고 이 적임자는 이 사람이구나. 예. 딱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의원들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항상 중요한 게 예. 누가 하느냐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 무엇을 할 지도부에서. 건가, 언제 누가 무엇을 해요. 항상 중요한 게 예. 이게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저도 이제 언제까지 뭘 할 거냐? 언제까지 뭘 할 건가에 대한 나오고 그럼 누가 할 거냐 이거를 지정해주고 주체를 주정해주고 그 내용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까지 다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상황 점검을 상황 점검을 해줘. 네. 그래서 지도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그게 지금 제가 잘 볼 안 때 됐다는 거죠. 이제 정청래 대표, 저 김병기 대표 있는 원내에서 좀 했고 네. 지금 이거를 예. 전선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전선 정비 다시 하고 네. 사법에 대한 부분까지 전선 준비하고 네. 경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중도 실용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정책만 하고 생활 입법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울타리에서 전선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선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비가 좀 안 되고 있다. 그게 가장 답답한 거죠. 그럼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대표는 실제 실무를 적극적으로 해본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정치 뭐 이제 다선 의원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내 행정이나 원내 전략이나 뭐 이런 데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아니죠. 지금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예. 저 원내수석은 수석은 그런 일들 많이 많이 했던 때문에 사람들이고. 저도 그런 말씀은 이제 예. 드렸어요. 예. 전체적인 올해 안에 뭘 할 건가에 대한 타임 스케줄 예. 언제까지 지금 보면은 검찰 개혁에서 있어서의 뭐 공소청, 네. 중수청 설치 문제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시 딱 막 우리 저 박찬대 대표가 네. 쓰는 용어인데 따박따박 준비를 해야 된다고. 따박따박. 꼼꼼히. 이거를 예. 그러면 그 책임자를 딱 해줘서 해야 된다고요. 네. 그것이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걸 해줘야 이게 탁탁탁탁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전체적인 지휘부들이 해야 되는. 그건 저는 이번 원내대표단은 아주 잘할 거라고 봐요. 한병도 천준호 조는 네. 그 실무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잘할 굉장히 거라고 일을 봅니다. 잘할 거다.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전준철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잘 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인사검증이. 근데 이게 원래 원내에서 하는 거죠. 원내에서 하는 건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빵꾸가 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저도 이제 원내 수석을 예. 해서 예. 원내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하게 돼요. 그쵸.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러면 딱 먼저 예. 회의를 해요. 네. 원내대표, 원내수석, 정책수석하고 이제 딱 해서 예. 거기 그 정무실장 뭐 네. 전략실장을 해서 야 이번에는 이렇게 추천이 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일단 추천을 받아야 된다. 네. 추천을 누구에게 받느냐. 일단 법사위 네. 그 당시면 법사위원장, 예. 그다음에 간사한테 예. 연락을 제가 해요. 예. 그래서 추천을 하고 의원들한테 그 법사위원들한테 받고. 추천을 받아라. 예. 그러면 여기만 받는 게 아니고 예. 원내 대표도 예, 알아보라고 또 하고 받고. 원내 수석인 저도 알아봐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크로스체크를 또 하나가 하고. 뭐냐면 당 대표한테 이런 예.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 대표한테 보고를 하면 예. 아마 당 대표가 이제 그거는 원내 대표가 뭐 얘기 안 해도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하는 거고. 네. 그럼 추천할 사람 추천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엄청난 인재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다 만나요. 만나고 예. 진짜 많이 골라야 예. 두세 명이에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세평 수집을 하지 그 않습니까? 다음에 한 다음에 예. 그 행정 이제 실장한테 예. 야 이거 세평 조사를 좀 해라. 그쵸. 그래서 딱 예.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이랬습니다 하면서 최종 딱 보고 예. 또 저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취재를 하거든요. 예. 아 이 사람 어떠냐. 그쵸. 거기에 있는 법률가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아는 사람도 있잖아. 한국 예. 사회라는 게 뻔하잖아요. 뻔하죠. 그러면 이 사람 능력 있다 어떻다 예. 어떻다 하면은 그러면 다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위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으로 갑시다. 예. 그러면 거의 무리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법사위도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뭐 이성윤 의원은 했다는 거고 이제 그 저 누구죠? 저기 간사 김용민 의원은 또 전혀 없었다는 거고 제가 또 법사위 취재해 보니까 우리 없었다. 김용민 의원은 저하고 일을 오래 했잖아요. 예. 이게 김용민 의원 이거 잘 알아요. 인사 추천 우리가 엄청 많이 했거든. 예. 아니 우리가 저 얼마나 많이 했어. 특검 그쵸. 추천 다 우리가 예, 했는데. 예.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 최근에 어제죠. 의원님이 이제 예.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약칭 공소 취소 모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약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역사 사상 최대 개파가 모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거 어떤 맥락에서 모이는 겁니까? 일부 언론들은 반청 모임이다. 그 또 반청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정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춤 정권했잖아요. 그걸 누구를 동원했어요? 검찰을 동원해서 네. 칼춤 춘 정권 아닙니까? 그 칼춤 추다가 자기 칼에 맞아서 윤석열 정권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조작이 많아요. 네. 다 거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는 조작 기소였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고 그러면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설명을 어떻게 해요? 국민에게 알려주려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라는 모임인데 예. 이것을 이건태 의원이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그동안에.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예. 내가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한 80여 명이 이제 지금 모여서 내일 10시 40분에 네. 출범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 출범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취재에 있는데 어제 언론에서는 이러한 뭐 합당 논의든 뭐가 있다 보니까 이 모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친명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당에 다 친명 모임이지 무슨 뭐 반명 모임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심 있는 의원들이 예.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과거에 그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사실 여기에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억울하게 기소된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큰 틀에서 보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좀 구제하는 뭐 이런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게 사실 세게 논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제 합당이 무산된 직후에 이 모임이 생겼다 하니 언론에서는 그런 구구한 추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이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저도 대변할 때도 저 수사할 때부터 검찰이 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네. 타이밍을 좀 봤다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는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임을 하고 출범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법적인 부분도 네.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예. 부분이라든가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 예. 국정조사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특검이든 네. 아니면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히려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차근차근 일단은 이 모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네.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한 준비를 먼저 저희가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원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원내 차원의 제안을 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대적인 모임을 결성하는 것에 정치적 의미나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세를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예, 언론의 해석의 여지다. 뭐 해석의 여지를 예. 두고 언론이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예. 이건 그 제가 원포인트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만 하는 모임입니까? 공소 취소 이거는 뭐냐면 예. 검찰 개혁과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검찰 개혁.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10월에 출범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중수청과 다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출범하는 시점에 네. 왜 그러면 이렇게 기소청과 수사 분리가 되느냐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중에서 검찰 정권을 했고 네. 조작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고 국민에게 알려진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검찰 개혁의 명분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과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검찰개혁이랑 명분인데 예. 수사 기소의 분리도 있지만 예.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예. 검찰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무도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올해 준비를 해서
10월 이런 출범 네.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서 국정조사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그 이 모임이 공소 취소 모임이 주장할 핵심 요소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그 이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네, 우선 그렇죠. 공소 취소해라라는 네. 요구를 하고 예. 그리고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확인할 네.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를 예. 추진하고 요구하고 예. 그런데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청래 대표가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3대 개혁, 뭐 검찰 그렇죠.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세 가지 개혁을 제일 중요한 의제로 걸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지도부가 네. 이제 검찰 개혁을 했는데 네. 저는 이러한 부분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단 예. 말이에요. 이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예. 지도부는 지도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예. 또 이러한 공론화 작업에 의원들이 네. 이거 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당내 의견 그룹으로 그렇죠. 추진체로서 만들어내서 그래야 이것이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할 거냐. 어,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예. 공소추사 국정조사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하는데 예.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를 더 강한 힘있게. 힘있게 만들어 주려면 예. 우리가 외연 확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도부하고 함께 가는 게 힘을 받는 것이지. 네. 지도부에게는 일단 모든 걸 맡겼더니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근데 이 모임에 그 지도부 세 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합당에 반대했던 이현주, 그 강득구, 아니, 그다음에 황명선 새 최고위원도 언론에만 들어가 그렇게 있어서. 나왔지. 다 보면은 예. 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김승원 의원 제가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예. 일을 추진을 예. 실무형으로 일을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예, 김승원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예. 윤건현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예. 실력가의 전략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하고 재선 그룹들이니까 예. 이렇게 하고 또 재선 그룹들이 지금 깃발을 들었네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예. 일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일을 해왔던 의원들이 예. 이건태 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위원들 보면 이런 예.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무 작업들을 쫙 만들어서 예.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을 뒷받침하는 거죠. 예. 그걸 또 원내 지도부가 하나 일일이 다 하기가 만만치 않으면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필요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청래 대표도 예. 지금 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매듭짓고 네. 정청래 대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한 예. 내용들 있잖아요. 정책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예.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최고위원들과 먼저 잘 지내고 당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이 최고위원들과의 분열이 있고 당 의원들한테 지지 못 받는데 당원들에게만 이렇게 호소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다시 생각해서 예. 의원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일을 해보면 무엇 할 건가가 명확하면 의원들 다 따라오게 됐어요. 네. 그 명분이잖아요. 야 일하자. 예. 그러면 일 중심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일 중심이 아니었군요. 아니 제가 그 얘기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거죠. 당의 이제 개혁 주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갔어야 되는 건데 업무 중심으로. 업무 중심으로 갔어야 돼. 그게 네. 뭐냐면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예.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었어야 예. 되는 건데 예. 약간 분산됐다. 그것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한다고 하면 이거부터 이제 막 추진해서 성과 내고 네. 그렇게 또 평가받아야죠. 그 의원님 취재하면 사실상 이게 당권 투쟁 결합 합당이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들까지 이게 쫙 분열이 된 것은 이 8월 전대를 앞두고 저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권력 투쟁 포스트 이재명이 누구냐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과도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정치는 제가 저도 얼마 안 했는데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는 별개로 네.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나를 규정짓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정부적 판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결과가 이 사람들 했다고 하면 그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보여지고 비춰지는 게 정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것까지 고민을 너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상을 볼 때 약간 그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권 투쟁으로 비춰질 예. 소지가 있다. 있었던 예. 것이죠. 그건 예.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 그리고 아까 1인 1표 이게 뭐냐면 연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임. 당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깨끗했으면 네. 이거는 이렇게 가실 거다. 예. 합당 오히려 좋아. 그런데 6월, 8월 예. 지방선거하고 8월에 연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거를 염두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당원들이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투쟁하는데 저는 초기의 권력투쟁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이제 당원들이 바라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사실 대통령이 지금 뭐 집권 초고 이렇게 지지율 확고하고 예. 일 잘하고 일 중심이고 예. 하는데 무슨 권력투쟁이 어디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말도 안 지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내란 이후에 들어선 국민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네. 백업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뭐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그 국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크게 뒷받침을 해주고 거기에 입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도처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 정치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정치적 전선이 있고 예. 정책적 전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쵸. 그럼 당은 두 가지를 다 쳐주는 거예요. 정치적 전선은 네. 당이 쳐주는 거예요. 네. 국힘당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한 문제, 예. 그 사법부의 문제 이걸 예. 정치적 선전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줘야죠. 최선선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정치가 하는 거죠. 그게 정치가 하란 예.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해요? 청와대가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합니까? 국회가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 누가 문제가 있다는가 당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면 이걸 최전선을 쳐줘서 검찰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법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탁탁 가서 네. 당 지도부가 이걸 해주고 이게 미비가 있다고 하면 원내가 뒷받침해서 당 입법화하고 그걸 조율을 해주고 당정청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초반에 대통령은 일을 하시고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네. 네,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네. 참 언어의 표현을 보면 예, 당정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그 국민의 지지를 그렇습니다. 받고 결사체로서의 힘을 받는 게 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 주도를 해서 정부가 일을 하고 결국에는 청와대가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집을 당이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답답하다. 그래서 당이 지어준 가운데 네. 정부와 원내가 입법화를 만들고 예. 청와대는 정책적 마지막 조율사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역할에 좀 답답함을 느낀 네, 우리 네. 박선준 의원님께서 상임 대표로서 앞으로 공소 취소 모임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희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